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부터 다들 힘드실 텐데 저희 방송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방송을 맡게 된 AMPM 글로벌 컨설팅 4팀의 이정우입니다. 전 AMPM 글로벌 컨설팅 4팀의 이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한 거는 GDN 파헤치기예요. 그래서 GDN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뉴스 언론사에서 가끔 옆에 보이는 이런 배너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트 같은 거 들어가셔서 볼 때 아래쪽에 뭐 작은 배너라든지 유튜브 같은 데 있는 배너라든지 그걸 다 포함하는 게 GDN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GDN의 일단 1부터 A부터 Z까지 일단 기본적인 거부터 조금 이제 심화 과정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빠르게 알아보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GDN이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검색 광고랑 그러면은 GDN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말 그대로 진짜 검색했을 때는 키워드, 배너는 그냥 뭐 이미지 이렇게 해도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어쨌든 마케터인 만큼 조금 더 설명을 좀 잘 해드려 볼까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검색 광고와 차이점. 일단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자사가 제공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 검색어로 검색하는 순간 바로 표시되는데 반면 이제 GDN 같은 경우에는 잠재 고객이 구글에 들어갔을 때 구글이 제공하는 제휴 지면에 접속할 때 표시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볼게요. 네. 그래서 검색 광고는 내가 뭔가를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은 이제 DG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침이라 저희가 저번에는 음식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좀 날씨가 좀 약간 쌀쌀하니까 옷 얘기를 좀 해보면 요즘 날씨가 추워가지고 가디건을 하나 살라 그래요. 그러면 가디건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뭐 남자 가디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봄철 가디건이라든지 이런 걸 검색을 하겠죠.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잠재 고객이나 뭐 예비 고객이라 그러죠. 예비 고객들이 GDN 제휴 지면들이 되게 많아요. 제휴 지면에 접속할 때. 그래서 내가 뭐 추워가지고 오늘 날씨를 검색을 하려고 뉴스를 딱 보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나 보는데 딱 옆에 이런 날씨에 봄철 가디건 뭐 얼마 세일 이런 게 딱 배너 광고로 떠 있는 거죠. 그게 GD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GDN이 구글이라는 엄청 큰 매체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맞춤 타겟팅 기능일 것 같아요. 가장 큰 특징, 맞춤 타겟팅. 아무래도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날씨를 검색을 했을 때 오늘이 어느 정도 추우니까, 그리고 제가 심지어 이 전에 뭐 가디건 같은 걸 검색을 한 사람이라면 이거에 맞춰서 타겟팅을 해서 가디건이라는 광고를 딱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맞춤 타겟팅 가능이라는 건데, 맞춤 타겟팅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관심 분야 잠재 고객이 있겠죠. 네. 이거는 어떤 걸까요? 관심 분야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 분야나 취미를 바탕으로 한 뭐 80가지 서로 다른 그룹인데 막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시를 들면은 이제 잠시만요. 네네. 다음으로 맞아, 한 80까지? 이번 100까지?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보면은 뭐 골프나 아니면 뭐 스포츠팬 골프 용품을 판다고 쳐볼게요. 이걸 팔려고 하면 뭐 골프에 관심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스포츠, 뭐 레저, 뭐
뭐 이런 관심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이 중에서 뭐 이렇게 쭉 있을 텐데 뭐를 되죠? 뭐 쭉쭉쭉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골프 용품을 팔아야 되니까 그 용품에 관심이 있는 잠재 고객 그룹을 대상으로 광고 표시. 이게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관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검색하는 검색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뭐 사이트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글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구글 거의 개개인을 조금 더 개인화해서 그룹에 묶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가디건을 얘기를 했으니까 뭐 저는 뭐 옷 패션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묶어놓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날씨에 좀 민감하니까 뭐 날씨 정보에 좀 민감한 뭐 그런 잠재 분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분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나로 묶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맞춤 관심 분야인데 이거는 그냥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제 키워드 타겟팅이죠. 네. 키워드 타겟팅은 어떤 게 있을까요? 키워드 타겟팅은 이제 더 좁은 범위로 맞춤 잠재 고객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심 분야보다는 조금 더 좁아요 이게. 네. 키워드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러닝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관심 분야 잠재 고객으로 스포츠 팬을 선택하는 대신 뭐 요즘 러닝화에 카본 플레이트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카본 플레이트나 아니면 뭐 러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러닝 초심자, 뭐 러닝 팁 같은 단어를 입력해서 키워드 타겟팅을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러닝 그 신발, 그러니까 러닝 신발을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 판다고 했을 때, 요 저희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관심 분야 타겟팅 잠재 고객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이거를 뭐 스포츠에 관심이 있거나 스포츠 팬, 러닝 뭐 이런 식으로 잠재 고객을 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야를.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타겟팅하고 싶다. 그래서 조금 뭐 아까 말씀 주셨듯이 뭐 카본 플레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마라톤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일 테니까 마라톤 고수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한테 노출을 시키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15km 뭐 마라톤 대회 일정 뭐 이런 거를 검색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15km죠. 마라톤 대회 일정 뭔가 이렇게 해서 마라톤에 조금 더 관심이 있거나 마라톤에 있는 키워드에 되게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검색한 사람들한테 저희 광고가 노출이 되게끔 집행을 하는 거죠. 또 요거 이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은 키워드 말고도 약간 경쟁사 타겟팅도 가능해요. 경쟁사 타겟팅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AMPM이니까 AMPM 뭐 러닝화.com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요거의 경쟁사로 PM/AM 러닝화가 있다고 해볼게요. AM 러닝화.com.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타겟팅을 할 수 있냐면 요 PM/AM 러닝화에 접속한 사람들 아니면 여기에 방문한 사람들 한테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저희의 경쟁사 사이트라든지 경쟁사가 아니더라도 뭐 러닝.com, 뭐 러닝 커뮤니티라고 해볼게요. 뭐 요런 데에서도 충분히 타겟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GDN이랑은 조금 별개인데 하나의 추가 팁. GDN이랑은 별개지만 이게 동영상일 경우가 있어요. 동영상 광고일 경우 URL 기준으로 유튜브 채널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좀 운동 유튜버 중에 좀 자주 보시는 분이 있나요? 운동 유튜브. 네, 운동 유튜버 중에 뭐 말왕이라고 해야 되나? 말왕. 너무 그러니까 말X님. 저는 그 뭐 피지컬 그런 쪽 많이 보거든요. 네. 피지컬 백 나오신 분들. 그래서
피지컬 뭐 땡땡땡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맞춤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 광고가 끝나면 우리 동영상 광고가 딱 나와버리게.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말엑스님 채널에서 뭐 러닝 관련 컨텐츠를 진행을 했어요. 러닝 컨텐츠를 진행을 했는데 러닝 컨텐츠가 끝나고 러닝화 광고가 나와요. 이런 경우가 저는 프리미엄을 써서 많이 있지는 않은데 네. 제가 프리미엄 안 썼을 때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러닝 컨텐츠가 나왔을 때 러닝화 관련된 사람들의 기업들이 이거에 맞춤 타겟팅을 걸어가지고 러닝 컨텐츠가 끝나면은 동시에 러닝화 광고가 나와버리게 이렇게 막 타겟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광고를 집행하실 경우에는 URL에 맞춰서 유튜브 채널도 타겟팅이 가능하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구매 의도가 있겠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모수가 쌓여야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구매 의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담은 회원. 그래서 이 회원과 유사한 타겟들을 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의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거나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그럼 이 이벤트에 달성한 타겟들과 유사한 타겟들을 같이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AMPM 러닝화에서 장바구니 러닝화를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유사 타겟들은 뭐 타 홈페이지에서 담아둔 사람 뭐 이라든지 타 홈페이지에서 장바구니 담아둔 사람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러닝 홈페이지에 좀 많이 들어가서 운동화를 사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유사 타겟으로 모아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잠재 고객으로 설정을 하고 광고를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저의 그 구매 의도와 좀 잘 맞는 잠재 고객이 핏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 타겟팅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고, 이거 외에도 가능한 부분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뭐 인구 통계 타겟팅이라고 그랬죠. 네. 이거는 그냥 어떤 것들 있는지만 간단하게 그냥 짚어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일단 인구 통계 말 그대로 하면 인구에 대한 건데 연령. 그죠. 연령이 있겠죠. 네. 연령은 그래서 뭐 보통 뭐 18에서 24세, 25에서 한 34세, 그다음에 15에서 44세, 뭐 쭉쭉쭉 이렇게 10세는 좀 이상하니까 10살 단위, 10살 단위, 그다음에 65세 이상, 그다음에 알 수 없음. 이렇게인데 여기서 이 알 수 없음은 무엇일까요? 알 수 없음. 사용자를 진짜 알 수 없는 걸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로그인일 수도 있고요.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공개 릴레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비공개 릴레이 등등. 그래서 뭐 로그인을 안 하시면은 당연히 요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음으로 집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별이 있겠죠. 네. 남자, 여자, 알 수 없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성별을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이제 비로그이라든지 등뭐 등등등등등 라는 이유로 알 수 없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 유무도 파악이 가능해요. 자녀 있음, 없음, 알 수 없음. 마지막으로 요거는 막 되는 광고가 있고 안 되는 광고도 있고 특정 지역에서, 그러니까 특정 나라에서는 아예 제공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소득적인 부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계 소득이 막 몇 프로 이상대로 뭐 몇 프로 해서 좀 가계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만 광고를 하고 싶다라든지 가계 소득이 좀 높은 사람한테 좀
객단가 비싼 제품 광고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걸로 가능한데 소득적인 부분은 요거는 좀 제약이 좀 많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렇게 이제 타겟팅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관심 분야에 딱 맞춰서 맞춤 타겟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요 인구 통계 그룹별도 타겟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타겟팅적인 부분에서 GDN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GDN이라고 하시면은 구글 쪽에 있는 배너 광고다 보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장점을 조금 짚어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GDN의 장점이라고 한번 정하고 한번 가볼까요? 네. GDN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구글이 세계에서 유명한 IT 기업이고 선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강력한 AI 기반 머신러닝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확실히 구글의 장점이 뭐라라고 하면은 AI가 자동적으로 집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캠페인 목표를 저희가 클릭을 좀 많이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에 클릭에 있는 최대 범위, 그러니까 최대 CPC가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머신러닝이 알아서 집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AI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으로 했을 때 좀 머신러닝이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얘가 머신러닝이 돌아가면서 최적화를 잘 시켜주기 때문에 머신러닝 기반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해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머신러닝을 해치는 요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머신러닝이 돌아가려면 어떤 특정 행동을 하지 않고 머신러닝을 잘 돌아갈 만한 환경을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환경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머신러닝이 똑바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머신러닝 중이 뜬다든지 아니면 광고 효율이 비효율적으로 나온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일단은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겠죠. 해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볼까요? 네. 정확. 그래서 캠페인 단에서부터 저희가 뭐 리드라든지 판매라든지 목적 설정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 설정에 따라서 캠페인 머신러닝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목적 설정을 하는 것부터 상당히 중요하고 요거에 있어서 정확한 이제 전환값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죠. 왜냐면 저희가 뭐 판매 목적으로 했는데 조회수를 목표로 잡는다든지 이러면 머신러닝이 똑바로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제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예산이 너무 적다 라고 했을 때는 모수가 좀 적게 쌓이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광고랑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뭐냐면 네이버 광고는 저희가 돈을 하루에 10만 원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 10만 원을 다 소진되기 전까지는 저희 광고가 검색을 했을 때 보이잖아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머신러닝이 이 10만 원을 언제쯤 가장 최적화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최적화될 타이밍에 그 10만 원을 써요. 그래서 AI가 생각했을 때 별로 효율이 안 일어나는 시간대다라고 하면 저희 광고를 검색을 해도 심지어 저희가 타겟팅에 속해 있지 않으면 시간대에 맞춰서 검색을 해도 저희 광고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일예산에 맞춰서 노출량이나 뭐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이 일예산이 너무 적어버리면 뭐 한 10개 정도의 모수로 머신러닝이 일어나는데 모수가 너무 적다 보니 이게 똑바로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비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머신러닝 해치는 요소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 설명드리긴 뭐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뭐 과도한 설정 변경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광고 세팅이 효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효율 하락. 효율이 안 나오면은 이거 변경을 하시게 되겠죠. 그럼 다시 머신러닝이 초기화가 됩니다. 머신러닝이 초기화 되니 초기에는 당연히 효율이 안 나오죠. 비효율. 이거에 대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세팅을 봤을 때 효율이 되게 안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갑자기 효율이 안 나오네 바로 변경. 그러면 머신러닝 다시 초기화.
몇십 명이 표기가 되면 다시 비효율적, 비효율적이니까 다시 변경, 이렇게 되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해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저희가 목표를 설정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집행 기간에는 이런 설정을 좀 지켜보시라라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첫 번째가 그래서 AI 기반의 머신러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단점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구글은 한국만 쓰는 매체가 아니라 좀 전 세계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도달 범위가 넓은데 다양한 게재 지면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예지면 아무래도 파트너 뭐 매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앱이나 뭐 이런 거 포함하고 구글 뭐 유튜브 채널 이런 거까지 포함하면 진짜 엄청난 수의 게재 지면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노출 지면이 너무 많다 보면은 좀 효율적인 광고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맞아요. 노출 지면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면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GDN을 집행하시다 보면은 게재 위치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일 많은 건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텐데 되게 저희가 진행하는 앱 같은 거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만보계 앱이라든지 뭐 워킹 앱이라든지 뭐 아니면 저희가 뭐 흔히 뭐 애니팡 뭐 이런 거라 그러죠. 그래서 게임 앱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다 GDN의 그 노출 지면이거든요. 근데 요런 지면을 하나하나 저희가 다 관리를 해주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관리를 해주지를 않으면 저희의 광고와 전혀 관련 없는 곳에서 광고비 누수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전환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실제 전환 위치를 확인하고 요거에 맞춰서 전환 X인 위치는 게재 위치를 제외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광고비 누수되는 게 없게끔 지면 관리를 똑바로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장점이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수의 게재 지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 실제 전환 위치를 확인해서 게재 위치를 제외하시면서 집행을 하셔라 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측정 가능한 실적이 있다는 거겠죠. 네. 실적 및 외부 툴 사용 가능. 외부 툴이라고 다양한 툴. 그래서 이런 측정 가능한 실적을 위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GA4나 GA4가 있을 거고 GTM도 있고 GTM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를 뭐 한 번에 볼 수 있는 뭐 빅쿼리라든지 로커 스튜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저희가 광고를 집행을 하면 한 매체가 아니라 여러 매체를 집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GA4를 같이 쓰면은 각 매체별 효과, 성과라 그러죠. 성과, 뭐 전환 이벤트 등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구글 매체다 보니 GA 관련해 가지고 연동이랑 GTM도 연동을 할 수가 있고 요거를 연동을 할 경우에는 전환 이벤트 상세 추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은 저희의 광고를 봐서 배너 광고니까요. 배너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클릭해서 바로 전환이 일어나죠.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요 클릭과 전환 요 사이에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광고를 클릭을 하면은 일단은 상품을 보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좀 봅니다. 설명. 네. 그 다음에 리뷰를 좀 보고, 그쵸? 그 다음에 이탈을 다시 하고 검색을 다시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어떤지 후기를 다시 보고 뭐 블로그 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블로그 후기를 보고 재진입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GA4나 GTM이 없어도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는 알 수 있는데
결국에 이게 클릭 이후에 바로 전환이 1이 찍히는 거랑 이거랑 결국에는 전환이 1이 찍히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상품으로 집행을 했을 때 이러한 데이터들이 안 봐진다라는 거죠. GA4를 진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배너 광고를 집행을 하실 때 그 구글 같은 폼을 진행을 하면 측정 가능한 실적이랑 다양한 툴 사용이 가능하니 이 상세 페이지에는 어느 정도 있었고 리뷰는 얼마나 받고 그래서 이탈률이 얼마나 되고 구매율은 어떻게 되고 라는 게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상세 페이지 이탈률이라든지 뭐 장바구니율이라든지 장바구니 뭐 구매율 뭐 이런 측정 데이터들이 데이터 측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개선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집행을 하면 전환이 하나밖에 안 일어났으니 뭐 클릭 문제인지 전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파악이 안 됐는데 이런 측정 가능한 다양한 툴이 있으니 요거를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서 이탈률이 좀 많구나 아니면은 뭐 리뷰 쪽이 조금 안 돼 있어가지고 리뷰를 얼마 안 보는구나 이런 데이터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개선을 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의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마지막은 좀 장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좋은 점? 그러니까 장점까지는 아니고 안 좋지는 않은 좀 그냥 캠페인 설정이 되게 간편하다. 왜냐면 뭐 캠페인 설정이라고 해봐야 저희가 뭐 하나하나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GA니 뭐니 말씀을 드렸지만 캠페인 단에서 목적 설정하신 다음에 뭐 그룹 만드시고 이제 뭐 키워드 광고면 키워드 저희는 이제 배너 광고니까 이제 배너 광고 설정 이렇게 해주면 캠페인 설정이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광고를 만들고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간단하다. 하지만 이런 성과 같은 거를 관리하시는 게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GDN의 장점 첫 번째는 AI 기반의 머신러닝이 가능. 두 번째는 다양한 수의 기재 지면이 있다. 세 번째는 측정 가능한 실적이나 다양한 툴 사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는 캠페인 설정이 좀 간편하다. 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GDN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좀 광고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많은 광고에 대해서 이미지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냐라는 질문이 좀 많아요. 그래서 GDN을 최근에 이제 집행을 하면서 많이 들어오는 게 이미지 사이즈는 하나씩 다 만들어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다 리소스다 보니 요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답변은 그거는 이제 일반 디스플레이일 경우 그렇고 그럼 이제 반응형일 때는 다릅니다. 반응형 디스플레이는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반응형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반응형 디스플레이는 뭘까요? 요거는 반응형 디스플레이는 하나의 소재로 구글에 등록을 하면은 구글이 이제 AI 맞춰가지고 다양한 게재 사이즈에 맞춰서 게재 지면에 노출되는 광고를 게재 맞춰 다양한 게재 지면에 최적화하여 노출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GDN 이외에 일반 디스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아마 사이즈가 한 20개도 넘게 소재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GDN을 반응형 디스플레이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그러니까 필수 요소는 두 가지고요. 두 가지. 이건 이제 가로형, 그다음에 정사각형. 이렇게 두 개만 집행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로 세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 정도만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사이즈에 맞춰서 알아서 얘가 여기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게재 지면이 되게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즈가 다 달라서 하나하나 리소스를 투자를 해서 배너 광고를 만들어줘야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AI가 알아서 가로형, 정사각형, 세로형 중에 원하는 거를 리사이징을 조금 해가지고 집행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이라든지 설명도 저희가 정할 수 있는데 요것도 여러 개 등록 후 AI 최적화. 그래서 뭐 제목을 뭐 AMPM 러닝 장 AMPM 장인 러닝화. 그리고 설명에는 뭐 오래가요. 뭐 신으면 달리기가 빨라져요. 뭐 이런 제목이 있다고 해볼게요. 제목 설명이 그러면 요걸 GDN 반응형으로 집행을 했을 때는 AMPM 러닝원 짱 1번과 1번을 매칭을 해보고 1번과 2번을 매칭을 해보고 2번과 1번, 2번과 2번을 매칭을 했을 때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최적의 지면에 최적의 사이즈로 요걸 집행을 해준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당연히 리소스를 줄여주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에 대한 오히려 이거를 좀 반대로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단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이라면 이렇게 구글이 알아서 최적의 조합, 최적의 지면, 최적의 사이즈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소재 사이즈별로 성과 측정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죠. 맞아요. 석정 불가. 요게 그러면은 일반 디스플레이의 장점이 되겠죠. 그렇죠. 일반 이게 장점이 되는데 소재 사이즈별로 저희가 아까 한 20가지가 넘는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이 20개에 대해서 어느 사이즈가 제일 좋았고 안 좋았고 이런 거는 일반 디스플레이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소재별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GDN 반응형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따로 측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소재 사이즈별로는 측정이 불가능하나 알아서 최적으로 내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소스를 줄여준다라고 정리가 되고 일반 디스플레이의 장점은 오히려 소재 사이즈별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 그럼 단점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단점은 이제 반응형 디스플레이의 장점이 리소스가 그죠. 리소스가 크고 왜냐면 이게 각 소재별로 20개가 있기 때문에 20개가 넘는 네, 정도의 소재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다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응형 디스플레이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저희가 초반에 말했잖아요. 강력한 AI 기반의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게 장점이다라고 했으니까 그 AI의 장점을 10분 다 이용을 하시는 게 반응형 디스플레이 쪽이거든요. 그래서 반응형 디스플레이에 가로형, 정사각형, 세로형 한 3개 정도 이미지만 등록을 하신 다음에 최적화하여 노출되는 걸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효율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DN의 장점 같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고 GDN 반응형이나 이미지를 또 드렸으니까 또 여기서 마무리하기 조금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GDN 집행하면서 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또 하나에 대한 답을 또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례산 쪽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례산 소진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에요. 이런 광고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집행을 하는 걸 보면은 일례산을 10,000원으로 설정을 해놓은 분이 있습니다. 10,000원. 근데 하루에 소진을 보니까 한 12만 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보시고 이제 다음 날에 저한테 전화가 이제 바로 오셨죠. 마케터님 광고비가 월 15만 원인데 월 30만 원이죠. 월 30만 원인데 하루 만에 3분의 1 이상이 탔어요. 아니 탔어요.
이렇게 답변이 오거든요. 질문이 오거든요. 근데 이럴 때마다 이제 뭐 물론 놀라시는 거는 알겠는데 제가 일단은 좀 진정을 시켜드립니다. 진정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네이버를 집행을 하시다 오신 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 네이버의 경우랑 차이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의 경우 일예산이 10,000원이면 10,000원 이상 소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10,000원 이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오프가 되죠. 광고가 꺼집니다. 오프가 돼서 광고가 안 보입니다.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일예산이 10,000원일 경우 일예산의 최대 2배에서 2.5배. 그러니까 원래 구글 상으로는 2배라고 말은 하거든요. 근데 체감상으로는 2.5배까지도 된 적이 있었어가지고 2배에서 한 2.5배 정도 소진이 된다. 그리고 근데 이걸 이제 월로 따졌을 때는 월 기준으로는 30.4배를 넘진 않습니다. 이제 앞선 사례에서 보면은 304,000원이 되겠죠. 304,000원이 넘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쪽에서 말씀 30만 원인데 하루만에 3분의 1이 12만 원이 탔다. 근데 결국에 이게 304,000원이 오버가 돼버리 304,000원까지 되는 거면 그럼 이제 나머지 29일은 3분의 2로밖에 광고비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실제 보고서 에디터 쪽에서 봐야 됩니다. 에디터나 예산 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게재 비용과 청구 비용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봤더니 광고 게재 시에 드는 비용. 실제로 이거는 저희 광고가 노출이 되려면은 얼마를 써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여기 봤던 12만 원. 여기 봤던 12만 원. 요게 탔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청구 비용이 있습니다. 실제. 요거는 2만 원이었습니다. 2만 원. 그러니까 월 예산에 일 예산이 한 2만 원 2배가 맞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월말에 이제 정산을 한번 할 때 월말 정산 시에는 오늘 발생한 12만 원이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2만 원만 누적이 돼서 광고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 예산의 2배 정도까지 2배에서 2.5배 정도는 될 수 있다. 네, 최족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배까지 누적이 돼서 광고비가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2배까지 누적이 될 수 있고 요게 30.4배는 넘지 않는다. 요거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은 그렇게 막 놀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더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네이버처럼 균등 예산 사용 불가능한가요? 그래서 뭐 똑같이 타게 하루에 균일하게 타도록 불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답을 이렇게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어렵습니다. 정도. 네이버는 저희가 설정에서 따로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예산을 좀 균등하게 사용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이것만 타고 이것만 타고 이것만 타고가 되는데 구글의 경우에는 이제 뭐 그래프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시점에 갑자기 확 올랐다가 내려가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 일에 확 올랐다가 내려감일 수도 있는데 요게 보통은 이제 머신러닝 초반에 자주 이러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 초반에 발생하거나 집행 중일 때 발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의 초반에 갑자기 12만 원이 확 탔어요. 아니면 특정 일수에 12만 원이 확 타서 예산의 3분의 1이 소요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왜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발생한 광고비는
원래 일 예산 2배를 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일 예산 2배인 2만 원만 발생을 했다. 그리고 요게 30.4배를 넘지 않으니 우리의 월 예산이 30만 원에서 한 4천 원 정도만 더 부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구글이 보상을 해줍니다. 요 초과 비용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월말에 구글이 알아서 다 이거를 감액을 해주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뭔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 아침이시고 다들 바쁘시다 보니 이거를 그냥 보고 계시던지 아니면 라디오처럼 듣고 계시던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한 40분이니까 한 3분까지 좀 기다려보고 질문 없으면은 오늘은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GFA랑 GDN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GFA, 구글 GDN. 그래서 일단은 가장 구글 GDN을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리타게팅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키워드라든지 뭐 구매 의도라든지 여러 개로 리타게팅이 가능하고, GFA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GDN에 비해서는 리타게팅 기능이 어느 정도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타게팅에 있어서는 GDN이 나으실 것 같고, 물론 집행하시는 뭐 매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를 집행을 하실 건지, 광고 상품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합니다. 뭐 스마트 스토어가 클 경우도 있을 거고 자사몰이 없을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천편일률적으로 GFA를 추천한다, GDN을 추천한다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자세한 컨설팅은 어쨌든 저희가 무료로 집행을 하고 있으니 컨설팅에 대해서는 다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컨설팅 이외에 간단하게 뭐 어떤 게 좀 다르냐라고 했을 때는 리타게팅적인 부분에 있어서 키워드나 구매 의도적 부분에서 구글 GDN이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월요일이고 다들 아침에 이제 주말간 밀린 일을 다 하고 계시다 보니 주문도 좀 밀리셨을 거고, 네, 여러 개 밀리셨을 것 같은데, 저희 질문이나 뭐 이번 꼭 지금 라이브 시간이 아니더라도 저희 이제 컨설팅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막 비용이 드냐, 우리는 뭐 리소스만 쓰고 뭐 나중에 청구를 하는 거 아니냐, 왜 무료로 해주냐,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게 저희의 업이고 집행을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 매체 선정이라든지 어떤 거 집행하시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컨설팅을 해주는 거에 대해 되게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뭐 부담 없이 저희에게 뭐 어떤 상황이신데 이런 거 또 컨설팅이 되냐, 가능하냐 라고 질문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답변 드리고 컨설팅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들 바쁘신 관계로 질문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또 재밌는 주제 가지고 올 테니까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AMPM 글로벌 이정호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이승아 대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